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5일자 258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도지 만들면서 끝났죠. 물론 도지를 만들 때 15분봉 보시면 이거 안 되죠. 15분봉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12시 2시 14시 15분 이때쯤에 세틀먼트가 되는 바람에 이게 도지를 만드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세틀먼트가 세틀먼트 가격이 얼마였죠? 세틀먼트 가격이 세틀먼트 가격이 78.18이었죠. 78.18에 해당되는 게 여기 위에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쯤에서 78.18 여기에서 되면서 도지를 만든 거였는데 여기 여기 어디야 10시 여기죠? 4시, 9시, 7시, 7시, 6시부터니까 예, 여기에서 시작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세틀먼트가 됐는데 세틀먼트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막 종가가 77.08로 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77.08로 빠지면서 장이 마감이 되는 바람에 이 이후에 더 다시 빠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됐었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세틀은 됐지만 더 밑으로 처지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한 이후에 월요일에 훅 치고 올라가서 80을 뚫고 81까지 뚫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도 81과 84 조금 모자라서 84.5 사이. 그 다음에 83.34이 이게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2022년 12월하고 2023년 1월 이때의 고점의 이 레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거에 제일 상한선에 해당되는 레벨에서 수요일에는 도지를 만들면서 딱 그걸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조금 하락을 했다가 이 목요일의 하락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어떤 그 국제 정세나 매크로나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움직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전쟁 나기 전에 이때의 일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2달러 정도 레인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길어 보이는 애들 보면 65.43에서 62.04죠. 2.5 정도, 뭐 2.4 이 정도 되는 레인지인 거죠. 맞나요? 3.4군요. 3.4. 3.4 정도다. 긴 게 한 3 조금 넘어가는 정도. 작으면 2, 안 되면 2도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이 정도를 일상적인 레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점하고 저점이 3.3?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움직임이 뭐 이렇게 월요일에 훅 치고 올라오는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데일리 볼라틸리티 자체는 그냥 일상적인 움직임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저점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움직임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도지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화요일도 도지라고 할 수 있고 수요일도 도지라고 할 수 있고 목요일도 도지 아닌 도지, 뭐 금요일도 비슷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성이 없이 레인지 안에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레인지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칼럼 링크는 제 채널에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위클리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0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면 $75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면 $85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건데 지난주부터 $80를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 위쪽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위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주는 아래쪽, 그 다음 주는 위쪽 이게 아니고 상황의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80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계속 움직일 것인지 아래쪽에서 움직일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그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주라는 거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의 그 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 베센트 장관 나와가지고 뭐 곧 호르무즈 관련된 그 협정이 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결국은 거짓말이 돼버린 코멘트 날리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주말에 이란 쪽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이고 뭐고 없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혹 치고 올라간 거죠. 월요일에 주말 직전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0 위에서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84.61 그리고 아래는 80.09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80과 85 사이에 그리고 약간 줄여줘서 뭐 얘는 몰라도 수요일 고점인 84.35 뭐 이 정도와 80 사이에 있는 레인지를 고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정도에서 레인지를 봐야 되겠구나. 물론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이 눈에 밟힙니다. 지금 여기서 화요일, 뭐 수요일이 잠깐 나왔지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횡보를 시작한 다음에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제 업 트렌드 라인은 이 레인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이 레인지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만나게 되면 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도 갈 수 있지만 워낙 상한선과 하한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85와 75 그리고 중간에 80에서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뭐 오실레이트까지는 아니지만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특별한 조치, 특별한 발표, 특별한 협정 타결 이런 게 아닌 이상 CL은 80달러 중심으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번에 PPI랑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게 CPI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동결적으로 간다 했다가 PPI 발표되면서 동결이 더 강해지고 10월 달에 있을 그 인상 예측도 다시 이제 동결 예측으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은 아직 한 클릭 올리는 게 더 많은 패드 와치에서 그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 다음 달에 이게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올라가고 여기에서 롤오버가 된 게 언제냐면
9월물이에요. 그러니까 8월물이 9월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뭐다? 9월물 가격이 이 위로 올라갔다가 세틀먼트가 8월물 세틀먼트가 이날 된 거죠. 이쯤에서 된 겁니다. 8월물의 그 가격이. 그러니까 8월 내내에 받을 수 있을 기름값은 $8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여기서 했을 때의 그 오일 가격의 인도 가격의 세틀먼트는 언제쯤이었냐면 $75 부근이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7월물이었나요? 네, 7월물이 8월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7월에는 $75의 가격으로 원유가 공급이 될 거고 8월물에는 다시 말해서 8월 1일부터 9월까지는 $80가 넘는 가격이 될 거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아직 롤오버를 하려면 이제 다음 주에 롤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뭐 롤오버가 되기는 했을 텐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롤오버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0일 기준이니까 20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쯤 여기 $80 넘는 거 그리고 얘도 20일이 이때 22일이 이때도 그 마지막 세틀먼트 데이 때 치고 올라가서 $75 약간 높는 가격 이 정도로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7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어땠을 것이냐 8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어땠을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6월 달에는 여기가 6월물 롤오버였죠. 6월물 롤오버가 $90대에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PI가 잘 나온 거다. 라고 PPI 잘 나왔다 하고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에너지 가격이 다른 섹터로 전이가 되는데 한 2달 걸린다는 얘기는 6월달에 6월달에 에너지 가격 7월달로 넘어가고 7월달 에너지 가격 8월달 넘어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시 여기에서 9월달 세틀먼트 가격이 오르게 $80 이상으로 되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빠졌었던 게 보시다시피 75, 80 이 사이면서 이 밑에 $70대로 떨어졌었던 게 세틀먼트 가격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에 크게 약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이 논리는 지난 7월 달에 원유 가격이 빠졌으니까 8월 이때쯤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곧 잡힐 거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걸 매일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7월 이후에 8월, 9월에는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몰라도 10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12월 달까지 연달아서 인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페드와치에서 나와 있는 12월 달에 한 번 오르는 정도의 확률은 페드와치가 한 번 인상한다고 얘기했다면 12월 달에 2번 인상하는 거를 기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CL 가격은 당분간은 이 안쪽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 안쪽에서 80, 85 이쪽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많이 잡아줘도 75, 85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고 당장 다음 주에 세틀먼트는 $80 이상에서 될 게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멘트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원유의 영향은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코어 CPI나 코어 PPI들이 이제 에너지 이런 걸 뺀 거잖아요. 그거가 당장은 영향을 안 받고 헤드라인만 영향을 받겠지만 코어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8, 9, 10, 11 이때에 이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CL 이렇게 정리하고 ES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ES죠. ES 지난주에 전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새로 생긴 전고점이 수요일 예였는데 얘를 또 목요일에 돌파를 하고 금요일에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전고점 돌파하고 밀려 내려왔다. 여기 뭐 이렇게 돼서 이랬는데 여기도 월, 화, 수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그 목요일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게 지난번에는 이 밑에서 따라서 올라가던 이 트렌드 라인이 딱 맞아 떨어져서 고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저 밑에서 올라오던 이 트렌드 라인이 특별히 잘 맞아서 놔둔 거예요. 뭐 다른 트렌드 라인들도 그리려면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 아이고 얘가 아니네. 얘인가요? 네, 얘를 지웠는데 얘가 아니네요. 얘는 놔둬야 되는 애였네. 네. 그래서 얘 그린 거는 놔두죠. 얘는 그렇게 놔두고 호리존탈 라인. 여기 얘는 맞고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렇게 찍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도 그려주려면 그려주는데 필요 없어서 안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계속 놔둬야 될 필요도 없었고 얘가 아니지 여기지. 이런 거 필요 없어서 안 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있었던 것도 지웠던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놓은 애들은 얘네들은 스트롱해. 언젠가는 이렇게 작용을 할 거야 라고 했었던 애가 뭐 여기서도 한번 작용을 했었고, 예? 그래서 놔뒀는데 걔가 결국은 사고를 치죠. 전고점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 주위에 무슨 다른 영향을 받을 전고점 전저점이 없으니까 something new 프론티어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예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항을 받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거 놔두는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뚫고 올라갔지만 금요일에 밀려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계속 뚫고 올라갈 건가요? 계속 뚫고 올라가기에는 얘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 수요일부터 금요일이었나요? 수요일부터 수요일, 여기 목요일부터 수요일 올라간 걸 가지고 전에 있던 다른 움직임이랑 막 비교를 해드렸는데도 얘가 굉장히 강한 애였죠. 그래서 목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고 금요일에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 금요일에 치고 올라간 것 때문에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월화수가 주저앉았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PPI 가지고서 훅 치고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만 올린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이 PPI로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작은 호재는 강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무시하거나 약하게 반응하면서 버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거 좀 유감이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제가 페이스북엔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다시 밀려 내려오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반락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820.25를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난주에 그 하락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반반 아니면 살짝 위쪽에 치우치. 왜냐면 얘가 너무 강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목요일 날 치고 올라간 거는 조금 일시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CPI나 PPI 같은 그런 매크로적인 것들이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매크로들이 발표가 되려면 한 1, 2주 더 남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 주요 그 주식들의 어닝 이런 것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이 이상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의 그 주장 내지는 확률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강한 60% 하락, 40%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ES는 여기선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따가 앵큐를 보시면 앵큐는 아직 상승할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전고점도 아직 뚫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전주에 이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근데 앵큐는 한 이쯤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고요. 이 그 6월 초 이때쯤에 만들었던 전고점이었나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였나? 그 전고점을 아직 못 뚫었어요. 한 이 정도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걔가 더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을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이에서도 덩달아 오르겠죠. 그럼 그 덩달아 오르는 게 뭐 한 이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의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6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항상 맞는 거 아니고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뭐 ES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Q죠. NQ. 네, NQ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월 초에 있는 이 고점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신고점은 여기니까 역사상 고점은 여기니까 여기도 하나 그려놓고요. 네. 그쵸? 그리고 여기도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고점 찍고 내려와서 금요일 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그냥 그 편의상 그려놓은 이 트렌드 라인 따라갈 거라고 기대는 전혀 안 했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려나서 여기를 만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 트렌드 라인 따라 올라갔음에도 여기 같은 그 갭 없이, 위클리 갭 없이 같은 레벨로만 온다고 해도 이미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꺾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완만한 그 트렌드 라인의 기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브레이킹이 된 거를, 이 트렌드의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더 올랐죠. 그래서 월화, 월요일에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빠졌죠. 그 ES랑은 다른 점이죠. 여기는 올라가고 이제 화수 이렇게 빠졌었는데 얘는 월요일부터 빠지면서 화요일 빠지고 수, 목 쭉쭉 치고 올라가서 그 로컬 고점을 갱신을 하고 로컬 고점을 갱신을 한 다음에 ES는 내려왔는데 그걸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버티면서 도지를 만든 상황이다. 이 얘기는 더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다시 그려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의미 없고요. 지워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얘를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강력한 저항선이 없습니다. ES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치고 올라갈 때 NQ가 치고 올라가니까 ES가 완전히 무시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 10일부터 14일에 있었던 주에 코릴레이션이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릴레이션은 따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ES는 신고점 갱신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걔는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그렇게 되면 ES의 영향을 받아서 NQ도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 기업의 펀더멘탈 아니면 섹터별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자 과연 이 AI 그리고 반도체 주식 그런 그 NQ를 끌어올리던 주식들이 과연 그런 매크로 없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걸 두고 봐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는 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형태를 보여줬는 반면에 NQ는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NQ가 이걸 뚫고 올라갈 확률이 60, 내려올 확률이 40%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ES랑 NQ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NQ가 더 강세를 띠게 되면 ES가 따라서 올라가서 40% 확률이 ES에서는 발현이 될 거고 만약에 ES가 조금 더 세서 ES의 반락 때문에 NQ가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이 30074.00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건 ES가 이긴 거지. 이게 ES가 승. 그러면서 하락의 그 40%가 NQ에서는 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NQ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얘도 큰 의미 없어 보이죠?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패러렐 채널 지우고요. 다운 트렌드 라인 남겨놔야죠. 네. 그리고 이 피보나치도 이제 이미 깨졌기 때문에 새로 그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놔두고 그리고 이 V자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NQ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NQ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지만 수목금이 그리고 이 수목금이 64829를 살짝 올라가긴 했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못 벗어난 상황에 막혀서 84829 이게 한계일 것 같다.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그리고 많이 봐줘도 655588에서 저항받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이 밑에 하한선까지도 닿아버렸는데 여기서도 또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밑에 시계 보시면 00 달 때까지 한 2시간 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쭉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 이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레벨. 여기서 이제 여기 오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그 얘기는 여기서 이거 찍고 올라갔다 내려간 이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뭐 장이 마감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이 초록색에서도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 어디야 그 8일 화수목금은 요 다음 트렌드 라인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는 느낌이 강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얘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는. 그러면 이 저점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 삼각형에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굉장히 중요해졌죠. 아래로 뚫리면 이제 아래로 쳐져 내려갈 것이고 이 위로 뚫리면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얘는 지금 언제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횡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 전환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분위기는 약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기는 해요. 물론 이게 그 강한 지지선이긴 하지만 강한 지지선이라고 하기에는 이 지지를 받은 모양새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지지를 받았더라도 그 다음 봉이 이렇게 도지를 만들어 버리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토요일 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일요일에 결정이 날 것 같지만, 토요일에 그냥 이렇게 훅 밀려 내려오거나 훅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방향성이 보일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지금 횡보를 중인데 이 레인지가 다시 좁아져서 이 레인지 됐다가 조금 레인지를 넓혔지만 다시 레인지가 좁아들어서 이렇게 되는. 아까 보셨듯이 ES&Q 주식시장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사이버 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를 비트코인을 어떤 안전자산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골드는 잘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이러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멀어져서 그런 거라고밖에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가 뭐 펀더멘탈이 있는 애도 아니고 원래 태생적으로 뭔가 다른 어셋 클래스들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인 상승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 언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떨어질 때 올 1월 아니면 작년 11월 달에 떨어질 때 이때부터 이미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졌고 그게 떨어졌을 때에 횡보하는 레인지의 크기로서도 이제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횡보할 때의 레인지로 그나마 여기서는 트레이더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그나마 여기선 조금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지금 7월 8월 중순 6월부터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움직이면 트레이더들은 밥벌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퀀트 트레이더들을 찾는 그 광고 사이트, 잡 사이트 같은 데를 보면 퀀트 트레이더들을 찾는 잡이 꽤 많이 올라오곤 있는데 다 사이버예요. 뭐 사이버라고 크립토라고도 하고 크립토 쪽이에요. 근데 왜 크립토 잡이 많이 올라왔느냐? 거기 있었던 트레이더들이 다 떠난 거죠. 밥벌이 못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펀드들, 크립토 관련해서 만들어진 펀드들은 트레이더들을 구해야 자기네들이 돈 받아놓은 펀드를 그래도 굴리잖아요. 그리고 굴려야 그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떠나서 급하게 어전트 퀀트 트레이더 찾는다 그러면서 크립토 쪽에서 많이들 잡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찾고 있는데 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죠. 뭐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거를 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크립토가 뭐 모르겠어요. 물리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사서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정리하신 다음에 또 움직일 때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은 이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삼각형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결정되지만 올라가봤자 얼마밖에 안 될 것이며 떨어져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더 좁은 영역에서 뭐 비트코인 설명한 거 거의 똑같고 얘도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그죠? 뭐 그거 따라서 내려간다는 느낌 강합니다. 뭐 비트코인보다도 더 좁은 영역으로 수렴했어요.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도 쭉쭉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었는데
한 2, 3주 전부터는 2주 전인가요? 2주 전부터는 더 좁은 영역에서 움직이게 됐어요. 얘 둘 아웃라이어를 생각하면 7월 중순부터 1838하고 1938, 딱 100이네.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딱 100포인트 레인지에서 이러고 있다. 뭐, 이 다음 트렌드 영향을 받으면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이 삼각형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를 정하기에는 이걸 따라서 내려오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얘는 기준선이었던 것 같고, 레퍼런스 라인일 뿐 어떤 지지저항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938, 1838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얘가 깨지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아니라 이 1938과 1838의 이 레인지를 뚫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다음 움직임을 결정을 할 텐데, 얘는 뚫고 올라가 봤자 1981.80에서 그냥 막힐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더 써준다고 해도 1981.80 거기나 2000 라인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온다고 해도 내려올 때도 얘도 강하네, 얘도 강하네, 얘도 강하네, 뭐 다 지뢰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뚫는다고 해도 뭐 딱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에도 조금 전에 비슷한 얘기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른 어셋 클래스들 다 크게 변동성 갖고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답해줄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당분간은 신경 쓰면 안 되고 눈여겨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때 가서 뭐 롱을 하시건 숏을 하시건 하셔야지, 지금은 이거 괜히 신경 쓰다가 다른 거 못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평소와 다르게 조금 세게 얘기한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ESNQ도 지금 서로 상반된 코릴레이션이 깨져버린 상황이라서 서로 상반된 상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로의 코릴레이션이 깨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뭐라고 하죠?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ESNQ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L도 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정도는 아니지만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 안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을 민 리버팅처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DM으로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는 정성을 들여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수줍어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